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의 삶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풍요로워지는 반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삶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좌절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연구가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모두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을 여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깨우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당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뜹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의 걱정과 오늘의 불안을 그대로 짊어진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돈 문제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생각들은 밤사이 독처럼 우리 정신에 스며들어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패배자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인구의 98%가 겪는 마음의 가난이며 그들이 조용한 절망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 순간 당신을 묶고 있던 그 낡은 사슬은 영원히 끊어질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뜬 후 첫 5분이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인류의 모든 위대한 업적과 막대한 부가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닌 동이 트는 고요한 새벽, 한 인간의 확고한 마음속에서 울려 퍼진 몇 마디 말에서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강력한 송신소이자 수신소입니다. 당신이 깊은 감정과 믿음을 실어 말을 할 때 그 말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명령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주의 무한한 지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관찰을 통해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의심하거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즉시 그것을 당신의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시작합니다.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창가에 서서 그날의 목표를 강력한 힘을 실어 선포했습니다. 그 기운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그의 존재감에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또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요함 속에서 자신이 모든 지식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언했습니다. 록펠러, 포드와 같은 거인들 역시 신문이나 잡담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승리를 향해 프로그래밍하는 의도적이고 목적이 있는 말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처럼 날뛰는 당신 자신의 생각의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이끄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당신에게 드릴 11개의 문장은
그 야생마를 길들일 고삐와 재갈이 될 것입니다. 이 문장들은 당신에게 자신의 마음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줄 것이며 그 통제력을 통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나 공허한 확언이 아닙니다. 이 11개의 문장에는 무에서 제국을 건설하고 산업 전체를 뒤바꾸고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위인들이 실제로 실천했던 성공 철학의 정수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각 문장은 당신 잠재의식의 다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들이 모여 무한한 성취의 금고를 여는 마스터키를 형성합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위대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 2가지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그리고 둘째, 절대적인 믿음과 불타는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말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에 믿음의 불을 붙이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재편성할 거대한 힘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삶의 지배자와 희생자를 가르는 위대한 아침의식을 배울 준비를 하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이 6단어가 당신의 의식 속에 불타는 낙인처럼 새겨지게 하십시오. 여기에는 당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성취의 정상으로 끌어올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은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저축, 자신감까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외부의 힘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직 이 6단어만을 주며 매일 아침 온 힘을 다해 반복하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저를 다시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2배나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이라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정부, 경제, 교육, 가족 등 모든 것을 탓합니다. 정작 모든 힘을 쥐고 있는 단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만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인물들을 연구한 결과 저는 당신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운명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운명의 창조자입니다. 오늘 당신 삶의 모든 상황은 어제 당신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라고 썼을 때 그것은 아름다운 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우주의 법칙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상황을 만듭니다. 당신의 지배적인 정신태도가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행복과 불행 중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합니다. 찰스 슈왑을 보십시오. 그는 앤드루 카네기의 제철소에서 하루 1달러를 버는 일용직 노동자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슈왑은 자신이 운명의 주인임을 이해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그는 초라한 거울 앞에 서서 흔들림 없는 확신에 차서 언젠가 이 제철소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라거나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 철강공사의 사장이 되어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는 비웃음과 조롱에 직면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상세히 설명했고 금융 전문가들은 그가 파산할 것이라고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포드는 그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그는 상황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주권을 새롭게 선언했습니다. 수많은 좌절이 닥쳤을 때마다 그는 운명이란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결정, 행동으로 창조하는 것임을 상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십시오. 당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의 삶이 걸린 것처럼 이 말을 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솟구치는 힘을 느끼십시오. 희생자라는 사슬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운명의 지휘권을 잡는 것을 느끼십시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명확한 주된 목표가 나의 모든 행동을 이끈다. 이 8단어는 모든 성취의 출발점입니다. 명확한 주된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키 없는 배와 같아서 삶의 조류가 이끄는 대로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확고하게 고정된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당신은 목표를 향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나아가는 유도 미사일처럼 됩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100명 중 98명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결코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 희망, 꿈은 있지만 명확한 주된 목표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수십 군데로 분산시키고는 왜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에드윈 반스는 토머스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을 때만 해도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인맥도, 특별한 재능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명확한 목표가 뒷받침하는 불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허름한 방에 서서 에디슨과 함께 일하겠다는 의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에디슨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디슨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마침내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에디슨은 그의 눈을 통해 꺼지지 않는 명확한 목표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훗날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성공할 때까지 버티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당신의 명확한 주된 목표는 소원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잠재의식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매일 아침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언할 때 당신은 그 목표를 현실로 바꾸기 시작하는 내면의 힘을 활성화시킵니다. 23세의 존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정유업자가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하고 숨쉬고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 중심 목표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와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내 안에는 내가 필요한 모든 힘이 있다. 잠시 멈추어 이 말에 담긴 심오한 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한계라는 것을 믿도록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 외부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이도록 가르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바탕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모든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정규 교육을 단 3개월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육받은 비평가들이 몰랐던 비밀, 즉 자신 안에 무한한 지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문제에 직면하면 그는 조용한 방에 들어가 모든 지식의 근원과의 연결을 확언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섬광처럼 떠오르고 해결책이 나타나고 발명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000개가 넘는 특허가 내면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자기의심은 인간 잠재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가능성보다는 한계를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왔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 너무 자주 들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벽은 당신 자신의 믿음보다 더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바꾸면 벽은 사라집니다. 매일 아침 이 확언을 말할 때 당신을 통해 흐르는 무한한 힘의 파동을 느끼십시오.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표현입니다. 행성을 움직이고 씨앗을 나무로 만들고 애벌레를 나비로 변화시키는 바로 그 힘이 당신의 마음을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원칙은 다른 어떤 단일 요인보다 더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너무나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너무나 강력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받는 보수만큼만, 요구되는 만큼만, 해야 하는 만큼만 일합니다. 그리고는 왜 기회가 자신을 비껴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찰스 슈왑은 적자를 내고 있던 제철소의 관리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조건으로 그 일을 수락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식대로 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시간이 아닌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추가 수당 때문이 아니라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1년 안에 그 실패하던 공장은 카네기 시스템 전체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공장이 되었습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줄 때 당신은 준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이것은 수학적인 법칙입니다. 최소한으로 일하고 넘어가기라는 태도로 일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평생 밑바닥에 머물며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의 품질, 열정, 그리고 탁월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채택할 때 당신은 어둠 속의 등대처럼 평범한 대중들 사이에서 두드러집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고 성공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됩니다. 5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불을 끌어당긴다. 여기에 성공이 타인을 이용함으로써 온다는 거짓된 믿음을 영원히 파괴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위대한 분은 봉사라는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이 인생에서 받는 보상의 크기는 항상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에 정비례할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타인을 착취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이윤이 아니라 대중에게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흘러들어온 분은 그가 수백만 명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는 종종 돈만 버는 사업은 가난한 사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제공된 서비스의 상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오직 가지려고만 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집니다. 이것은 보상의 법칙이며 중력처럼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교환의 기본 법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불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주지 않고 얻으려 하고 뿌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그러나 봉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받기 전에 주어야 하고 거두기 전에 뿌려야 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불을 끌어당깁니다. 6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변화시킨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모든 역경, 모든 실패,
모든 가슴 아픈 일은 그 안에 그와 동등하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사업 실패, 선거 패배, 사랑하는 이의 죽음, 신경 쇠약까지. 하지만 그 모든 실패는 그를 준비시키고 강화시키고 그의 궁극적인 운명에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52세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연방을 구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면서 1만 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를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첫 번째 패배의 신호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구적인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실패는 일시적이고 모든 패배는 교육적이며 모든 좌절은 재기를 위한 준비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모든 실패를 디딤돌로 변화시킨다고 확언할 때 당신은 모든 좌절 속에서 교훈과 기회, 숨겨진 이점을 찾도록 당신의 마음을 프로그래밍합니다. 7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인내와 끈기로 나의 성공을 쌓아간다.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의 이 원칙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속적인 성공은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끈기 있게 시간을 들여 구축됩니다. 지름길이나 마법의 공식은 없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매일의 작은 개선이 복리 효과처럼 쌓여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기 전에 포기하지만 끈기 있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누적된 노력이 갑자기 극적인 결과를 낳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끈기는 다른 모든 자질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자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재능은 낭비되고 교육은 무의미하며 기회는 낭비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평범한 능력조차도 비범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8번째 문장입니다. 나의 마음은 모든 부정적인 영향력에 닫혀 있다. 당신의 마음은 씨앗이 심어지는 대로 자라는 정원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 두려움, 한계의 씨앗을 심도록 허용하면 그것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력에 마음을 닫고 오직 믿음, 자신감, 가능성의 씨앗만을 심을 때 당신은 성공이라는 정신적 정원을 만듭니다. 세상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기 때문에 당신도 실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포기했기 때문에 당신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때 당신은 감염됩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생각은 압도되고 믿음은 약해지며 꿈은 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침입자로부터 집을 지키는 것처럼 당신의 정신적 문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즉시 그것을 해낸 사람들의 예를 떠올리십시오. 의심이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몰아내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용기로 대답하십시오. 9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와 그 기회에 감사한다. 감사는 단순히 유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사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자기력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법칙입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면 더 많은 부족함을 얻고 풍요에 집중하면 더 많은 풍요를 얻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마스터키입니다. 존 록펠러는 하루 1달러도 채 벌지 못하는 힘든 장부 담당자였을 때조차도 매일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 직업, 배우고 성장할 기회에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의 태도는 그를 도와 스탠더드 오일을 세울 사람들과 환경을 끌어당겼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할 거리를 더 많이 끌어당기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비판할 것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가능성에 계속 확장되는 우주에 삽니다. 그들이 감사하는 각각의 것은 감사할 다른 것으로 이어집니다. 10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오늘 결단력과 용기를 가지고 행동한다. 망설임과 미루는 습관은 다른 모든 원인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인생은 지나가고 당신이 숙고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행동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빨리 내리고 그것을 천천히 바꾼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주는 행동에 보상하고 망설임에 벌을 줍니다. 불완전하게라도 행동할 때 당신은 힘을 움직이게 하고 추진력을 만들고 경로를 조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망설일 때 당신은 침체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우유부단의 부모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워 망설이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없고 오직 교훈만이 있을 뿐입니다. 유일하게 진정으로 잘못된 선택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어쨌든 행동합니다. 용기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11번째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마지막 확언은 다른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성공은 단순히 외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높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개발되고 표현되어야 할 고유한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진정한 목적은 당신이 될 수 있는 당신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원리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당신은 성장하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멈춰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에 전념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과 조화를 이룹니다. 작은 매일의 개선이 극적인 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의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자기개발 행위를 통해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읽는 각 책, 개발하는 각 기술, 극복하는 각 약점, 구축하는 각 강점이 당신의 진화에 기여합니다. 자, 이제 이 11개의 문장을 단순한 단어에서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힘으로 변화시킬 신성한 의식을 공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과를 시작하기 최소 30분 전에 일어나십시오. 이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변화에 30분을 투자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성공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잠재의식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기 위해 집중이 필요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눈은 영혼의 창입니다. 눈을 마주치며 자신에게 말할 때 당신은 의식과 잠재의식 사이에 강력한 소통 회로를 만듭니다. 각 문장을 당신이 소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확신을 담아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감정이 없는 말은 죽은 것입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진실의 힘이 당신을 통해 솟구치는 것을 느끼십시오.
각 문장을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3번씩 반복하십시오. 첫 번째는 생각을 확립하기 위해, 두 번째는 감정을 더해 인상을 깊게 하기 위해, 세 번째는 당신 삶에 확립된 사실로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모든 11개 문장을 말한 후 5분 동안 조용히 머무르십시오. 이 시간은 당신이 심은 씨앗이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이미 싹트기 시작했음을 아는 조용한 기대의 상태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0일간의 일관된 실천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보는 변화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간의 충실한 실천 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체 삶이 이 결정의 순간으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휘하여 당신이 원하는 변화를 창조하시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성취자로 변화시킨 아침 의식을 소유했습니다. 카네기, 포드, 에디슨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하루 24시간이 당신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당신이 깨어난 후 첫 30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을 평범함에 묶어두었던 사슬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당신은 그것들을 영원히 부서뜨릴 말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되어야만 했던 모습으로의 여정,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 곧 시작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담대하게 말하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결단력 있게 행동하고 끊임없이 지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그리하여 여러분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피어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